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SNS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우리 총선 참패 이후에 초상집에서 정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 당에 대한 뭐 어른이나 원로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을 위한다는 의도로 아마 상남자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려고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인사가 방탄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실수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좌충우돌이다. 모두까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요즘에 이제 사실 총선 과정에서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하고 또 통화도 좀 하고 그랬어요. 동대문 쪽에서 국회의원 하셨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을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가족을 그냥 감싸는,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이 상남자 발언만 들으면. 그래서 의도한 거와 반대의 지금 효과가 자꾸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홍준표 시장의 속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도가 공격이었다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상남자, 이거는 검찰 인사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야, 그거 수사받고 이런 거 상남자로서 도리 아니냐, 막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한동훈 이제 대표 출마설에 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역으로 몰고 간 애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한동훈의 사수가 누구예요?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이 문의 사냥개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윤 대통령을 이 지원하는 그런 속내로 한 건지, 윤 대통령을 실제로 공격하고 코너에 모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헷갈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저 말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야? 난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표적만 나타나면 그 표적이 어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사냥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아무리 제가 해석을 해봐도 검찰이라는 뜻이잖아요. 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 여기서 하이에나 떼들이 검찰인 거예요? 그렇죠. 그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 때들의 전직 수장이었잖아요, 대통령은. 예. 그리고 본인도 하이에나 때였잖아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난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무슨 뭐 총을 쏴서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표적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날라오기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평정심을 잃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두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청년의 꿈에 글이 올라오자 이거는 옹호가 아니라 2017년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라면서 또다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홍준표 지금 시장이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사태 누가 봐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을 위하는 걸까요? 저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에 너무 안주해서 예.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 의도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막말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막말 수준. 그 홍준표 시장님은 좀 그런 시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당에 오래 계셨고, 또 당을 지켜왔고, 또 당의 또 대통령 후보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그 당의 어떤 대표들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판적이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마 과거에 임명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빌려가지고 당을 유지하는 거, 이거 창피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홍 시장의 비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름 등판설이 뜨거워지고 있죠. 도서관 목격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부원장님? 저참그 사진을 보면서 좀 웃겼어요. 웃겼어요? 예. 저게 노출될 사진인가라는 느낌을. 저게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자들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엄청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 찍히는 거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요. 그거 찍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 노출이 그야말로 우연적인 노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의도된 노출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또는 뭐 여론조사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인물로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사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 정치. 네네. 노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전에 해야 될 얘기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것이 총선 말아먹힌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건데 상당히 여전히 좀 이미지 정치, 격가지를 중심으로 저렇게 접근해서는 대중적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앞서 있었던 그 유인태 총장님,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거는 전당대회 출마 워밍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나와도 욕먹고 안 나와도 욕먹을 겁니다. 저는 뭐 나와도 후회하고 안 나와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 왜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당대회 이제 나오는 순간 엄청나게 또 이제 뭐 그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게 또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패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은 제일 높다. 전대 룰이 이제 어떻게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한동훈 위원장 출마, 유승민 전 의원 출마, 나경원 출마, 뭐 윤상현 의원 또 출마. 네, 저는 다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안철수. 그게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 그냥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나와 가지고 한바탕 경쟁을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유일 체제 민주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차라리. 예, 네네. 이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 다 봐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 출마를 안 하더라도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직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대중적인 지지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출마를 이렇게 예열을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어떤 경우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일종의 정치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 또 대중적 지지도 이런 것들을 갖고 가려는 과정이다.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조금 이렇게 촌스럽죠. 촌스럽습니까? 그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목격담을 얘기한 사람을 누가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군지. 우선은요, 설정이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조금 너무 촌스러워. 이게 뭐 좀 설정된 느낌이 들고. 그래요? 설정된 그다음에 거다. 본인이 나가서 사람 마주치면은 요즘에는 뭐 카메라 기자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다 휴대폰 있고 예. 뭐 그다음에 책도 집에서 안 읽고 도서관 책 보는 건 설정이라고 봐. 그게 도서관에서 책 보는 모습이에요? 집에서 보면 되죠. 어디 해변가나 휴가 가서 책 보는 폼이지? 그거는 좀 과하십니다. 아니 도서관이 외출을 할수 책을 있잖아요, 읽는 외출은. 것이 도서관인데. 노출 정치, 목격담 정치, 글을 통한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나들이를 자꾸 하고 도서관을 가고 근데 방식이 너무 촌스러운 거야. 뭐 사람이 그렇다고 뭐 총선 끝났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굉장히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 집에서 책을 읽죠. 그래서 주로 집에서 책을 읽긴 하는데
밖에 외출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힘을 받으려고 외출합니다. 제가 그리고 떨어졌지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찍어준 분이 7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아이고 이번엔 안 됐지만 꼭 될 거야. 정말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정말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 힘을 받으러 저 외출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집에서 책을 안 보고 도서관 가 책을 본다. 그리고 외출을 한다. 그건 힘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럼 정치인 힘을 받기 위한 건 왜 받죠? 다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다음을 준비하는 행보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연관지어 보면은.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오답 노트, 이 총선 백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백서를 통해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좀 다른 겁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본인이 사퇴한 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책임 있습니다. 대통령실 책임 있습니다.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선 백서 측의 행보, 지금 솔직히 지금 백서 정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서 정치. 예, 이거를 가지고 악용 활용하고 있다고 봐요. 실록 같은 거는 사관들이 썼잖아요. 예. 오히려 전문가들이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치 그래야 학자나 객관적으로 외부인들이요? 그럼요. 예, 이거를 쓸만한 정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 시스템은 잘 돼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쓰면은 어떤 내용이 담기든 오해 여지가 있고 이게 좋은 보약이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이거 잘못하면 갈등만 일으키는 독약이 된다. 저는 뭐 백서 정치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돼버렸죠. 거기에 또 수사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 양반도 이거 백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결론은 이거는요. 맹탕 백서 아니면 잡탕 백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다가 맹탕이 나오고 그래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모두 다 책임이다. 그냥 모두 가게 하자 그러면 잡탕 백서 되는 거고. 일단 백서가 후대에게 또 다음 차기 선거에 뼈아픈 교훈을 삼고자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힌 당대표가 저는 주도해서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도기 상황에서 정말 우왕좌왕 정치화되는 이런 국면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뽑힐 당대표는 누가 되든 간에 큰 정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당 내부 혁신이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대표 주도하에 정말 공정하게 합리적인 징비력을 쓸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 서둘러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지금의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